그런 것들을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벌 수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이 리소스에다가 투자한다. 이거는 이제 미친 짓이죠. 그러면 이제 부업이 여기 보니까 18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별다른 스킬이 없어도 되는 부업이 있고, 또는 이제 보면은 글을 좀 잘 써야 되는 부업이 있고, 사진 또는 영상 능력 또는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부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태어날 때는 스킬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부업 그 테크트리를 추천을 해주시나요, 보통? 테크트리를 저는 이제 10,000원을 벌어라, 10,000원을. 10,000원을 벌어라. 왜냐하면 처음에 부업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남의 시선, 남의 이목에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피곤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실패하면 안 돼. 누군가 실패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뒷말이 엄청 많아. 너무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뭔가 시도를 안 하고 도전을 안 해요. 그럴 때 저는 말씀을 드리죠. 왜 주변에 네가 그거 한다는 거 왜 알렸냐.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직장 퇴근하고 나서 네가 부업하는지 알리니까 실패하는 리스크가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리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퇴근하고 그냥 이제 추링 입고 팡 매달이라도 하면 몇천 원이라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 밖에서 몇천 원 벌 수 있다는 그 경험을 몸으로 이제 몸빵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부업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몸빵으로 일단 10,000원이라도 어디서 벌어와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밖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거를 한번 깨닫고 나면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당 몇천 원 벌어봤자 큰 도움 안 되는데 시간당 몇천 원이 아니라 효율을 높이면서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테크트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이제 경험하면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몸빵으로 소위 이제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기술이 좀 있는 부업이 좀 더 페이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옮겨갈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별다른 스킬 없어도 되는 부업도 여기 여러 개 소개가 됐는데, 이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보는 부업이 어떤 걸로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가성비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우리가 좀 벌 수 있는 거. 출퇴근할 때 휴대폰은 만지작거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앱테크라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앱테크 부지런하게 그 손 무지하게 빠른 사람들은 1, 20만 원 정도는 그냥 벌어요. 맞아요. 여기 앱테크 어떤 앱으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고 뭘 버는지 이 책이 구체적으로 꽤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미 블로거분들이 엄청나게 정리를 많이 해서 본인들이 또 수익 인증이랑 검증까지 다 해줬어. 내가 할 리스크들을 시행착오들을 이미 그 사람들이 다 테스트해가지고 수익 인증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효율 좋은 것들 앱들을 몇 개 선택해가지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별 노력 없이 그냥 앱만 있으면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건 출퇴근할 때 이동 수단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30분에서 1시간 버틴다고 하면 왕복이면 한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혹은 뭐 1시간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휴대폰으로 한 1, 2, 3만 원 번다. 어차피 그거는 출퇴근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서 소득이 더 늘어난다. 여기서는 이제 추천 드리는 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기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밖에 나가기 귀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법들을 몇 가지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 게 있고요. 리스크가 없는 게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있는 거예요? 거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내가 이제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구매해가지고 세팅해야 된다. 이런 건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실패했을 경우에 그것들이 모두 다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별다른 노력 안 하고 이미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 이용해서 이미 있는 휴대폰 이용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가 없는 거죠. 내 시간만 쓰면 되니까. 어차피 내가 그 시간에 그거 안 하더라도 TV는 볼 거잖아요. 그리고 잠은 잘 거잖아요. 뭔가를 하고 친구를 만날 거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리스크 없는 거를 하면 망하면 그냥 내가 그냥 뭐 노는 거 대신에 이거 했던 거고, 성공하면 이제 소득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일단 돈 맛을 소위 한번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서서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업으로 진화하는 것이 좀 좋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저도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본업이 있다가 이제 부업을 시작했다가 그 부업이 지금 본업이 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2017년에 이제 책도 썼고 강의를 하다가 그게 이제 제 부업이었는데 그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본업보다. 그래서 본업을 던지고 지금 이제 부업이 제 본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리스크가 좀 있는 그 부업으로 진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쪽에 페이가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잘 되면.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게 처음부터 이제 방황하면 안 되고 작게라도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라도 시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득이 조금이라도 나야지 이제 뭔가 거기다 더 시간적인 리소스를 쓰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이 리소스에다가 투자한다. 이거는 이제 미친 짓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한 다음에 되는지 보고 이제 되면은 확 늘리고 이제 안 되면 빨리 손절하는 거, 이제 그거를 추천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
있는 부업도 수십 개가 있을 텐데 그럼 결국은 이제 한두 개, 세 개 해보다가 얻어 걸리는 가장 잘 되는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 그게 그쵸? 중요한 거이네요. 저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런 부업이 있다고 이제 정보나 기사가 뜨면 요즘에 뭐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진짜 되는지 한번 시도를 해봐요. 시도를 해가지고 안 되면 거기다 댓글로 이거 안 돼요라고 그냥 남기는 거고 시도를 해봤는데 진짜 돼. 진짜 달러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거 되네. 이러면 이제 뭐 가끔씩 구독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니까 달러가 들어오더라 이러면서 또 소개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리스크가 드는 거면 안 하죠. 근데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뭐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미션 수행하면 돈 들어오는데 뭐 안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몇 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뭐 기업들이 뭐 간단한 거 시키고 이런 거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하면 올리면은 뭐 5불 주고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렇죠. 가상화폐 주고. 근데 그게 뭐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뻥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근데 뭐 하루 1시간 써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는 근데 이게 돈 진짜 들어와. 그러면 이건 새로운 파이프라인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비슷한 걸로 이제 부업 같은 경우도 뭐 월 500, 1000 벌 수 있다 이런 영상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도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다 뻥이다 사기다. 근데 그 심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을 써가지고 얻게 되는 그 월급이라는 형태의 이제 그 소득이 자본의 이제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덜 발달했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자본주의의 한계이고 자본주의의 비극인 거지 그 개인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업했는데 얻게 되는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근데 사이즈 잡으로 부업으로 500을 벌었다고? 이거 말도 안 돼. 너 사기꾼이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실제로 500, 1000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을 실제로 사석에 만나고 저도 계좌 까보라고 해가지고 계좌 봐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믿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그리고 절대로 믿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것도 좀 큰 거죠. 그렇죠. 같은 편향 이런 거. 왜냐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저게 사실이라면 내가 저거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거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 고통스러운 거죠. 피해야죠 그 고통을. 그러니까 더 안 믿게 되는 거죠. 부정하는 게 더 나으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부정을 한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 그거네요, 그죠? 저는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폭락할 거다, 하락할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되게 스타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분이 대중들의 인지도 많이 얻고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의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나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이 너무 비싸. 제발 반토막 가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속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내년에 반토막 나니까 내년에 사라. 지금 사면 정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열광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된다고 그 사람이 책임 안 져주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사실 이제 뭐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낳으면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만 보내고 그 다음에 야 3년 동안 내가 먹고 살려주게 할 테니까 이거 해가지고 3년에 나가 이런 식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학군지 문화가 파괴돼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퇴사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2년간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퇴사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요? 퇴사학교는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퇴사 이후에 자기가 얻어갈 수입 파이프라인에 대한 스킬들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학원 같은 건가요, 그러면? 학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만 잘 되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월급이 적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전문직 이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퇴사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라고 보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에서 파생된 조직 문화인 거죠. 열려있는 기업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되게 스타트업들, 이제 열려있는 문화, 열려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군대식의 문화도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못 견디는, 그러니까 왜냐면 TV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프리한 문화에 대한 학습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화려한 삶을 이제 우리는 꿈꿨는데 막상 취업하면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빨리 이거를 벗어나가지고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느끼니까 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초중고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기업 취업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퇴사할 거면 매우 공감합니다. 애초에 10대 때부터 나의 잡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애초에 10대부터 여러 가지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자산을 상승시키는 전략을 배우면 굳이 그 뒤에 학군지 뭐 하면서 피곤해하고 남과 비교하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10대 말에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한 3, 4년이면 솔직히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대 초반엔 대충 결론이 나와 있겠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부모님이 그 집 밥 주고 재워줄 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텐들처럼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난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은 어떻게 보면 적성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러한 기술들이 부족하니까 그냥 네. 이러한 기술 배우러 갈래. 혹은 뭐 대학 안 가고 그냥 자기가 그 필요한 기술들을 온라인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그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사실 그 기술들. 그렇죠. 이미 뭐, 유튜브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90% 이상은 다 유튜브에 공개돼 있다 생각하고요. 네. 유튜브에 없는 거는 이제 구글에다가 쳐보면 또 이제 사이트들에 다 공개돼 있는 거고 해외 사이트에 또 있는 거고 그러면 해외 사이트에 한국어 번역기 기능 이용해가지고 번역하면 영어 못해도 다 볼 수 있게끔 요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할 때 그냥 배우는 게 제일 생존 영어가 제일 잘 늘죠. 예. 그게 이제 가장 빨리 외워지잖아요, 또 이게. 네. 내용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진짜 이 책을 보면서 아 부업 그래 이 부업이 있으면은 본업도 사실은 필요 없겠다라고 이제 심하게 느꼈었고요. 아 이 책이 왜 10년 전에 안 나왔을까? 이거 있었으면은 제가 취업도 안 했을 텐데 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아니 저는 근데 그래도 저는 본업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네네, 오늘 아까 만나고 온 사람도 네. 그 대기업 다니시면서 예. 열심히 부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제가 그분이 퇴사하지 말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왜 말렸냐면 월차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월차라는 제도를 쓰게 되면 네. 한 달 중에서 주 5일 근무제라고 했을 때 19일을 회사에 나가면 정해진 시간에서 내가 꼬박 채우면 네. 19일 채운 대가로 상당한 목돈이 들어와요. 예. 투자로 물렸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목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단순히 뭐 2, 300이라고 할지언정.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전 메리트라고 느끼는 게 19일을 출퇴근한다는 대가로 목돈 들어오는 게 부업 시장에서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19일을 어딘가에 가가지고 동일한 루틴을 반복하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그 시드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부업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사이드 잡 중에서 하나로 본업도 여기시면 본업이 그렇게까지 메리트 없는 건 아니에요. 19일 네. 정도 이제 그렇게 다니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월차 말고 연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15일을 또 땡겨가지고 여름에 또 휴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안전한 리스크 없는 안전한 어떤 수익 파이프라인을 하나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네. 여름에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잠깐 이제 뭐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본업이라는 게. 그럼 혹시 저희 구독자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라는 말밖에는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남들 말 듣지 말고 남의 시선 너무 이제 의식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게 시작해가지고 단돈 1,000원을 회사 밖에서 한번 벌어봐야지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이 있으니까 검증된 대가들이 있으니까 부업으로 번 돈을 이 투자의 대가들의 영상을 보고 열심히 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한국 작가님처럼 50억 부자, 아까 요즘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부자가 부채가 없이 9억 이상이 있으면요. 아, 맞아요. 상위 네. 10%의 부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50억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의 부자인 거예요? 0. 몇 프로인 거예요. 출발은 50만 원씩 시작하신 거잖아요. 강한국 작가님도. 이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본업과 부업으로 번 돈으로 이 퀀트 투자의 대가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정확한 영상들 그냥 또 직접 만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직접 와가지고 만났지만 영상으로도 이미 다 공개했어요. 너무나 이제 100% 다 공개해놨고 그 정보대로 실행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실행하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 믿지 말고 예언의 리스크에 걸지 말고 그냥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또 제 채널도 칭찬도 해주시고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그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다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